자, 103페이지 1번. 다음 원기둥의 건널비가 130파이일 때, 자, 그럴 때 높이를 구하시오. 혹시 누가 수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기둥의 건널비가 130파이일 때 높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둥은 건널비를 구할 때 밑넓이 구하고 옆넓이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밑넓이는 원이기 때문에 반반 파이야. 반지름 반지름 파이. 그러면 25파이가 되겠다. 자, 옆넓이는 치우. 옆넓이 어떻게 구해? 자, 옆넓이는 여기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야.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해. 그러면 이 둘레는 원둘레니까 지름파이지. 그래서 지름이 10이니까 10파이. 거기다가 높이. 자, 높이를 h라고 하자. 자, 그러면 건널비는 이 밑넓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러니까 50파이에 10파이 곱하기 h. 이거를 더했을 때 130파이가 나온 거야. 알았지? 네. 그러면 50파이를 넘겨서 빼면 10파이 곱하기 h가 80파이. 이렇게 되죠? 네. 그럼 h가 얼마야? 8이죠, 8.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다. 자, 틀린 사람, 안 푼 사람 적고 세모로 바꿔. 네. 세연이 말했어? 어. 그럼 세모로 바꾸라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오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6cm인 자,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네. 자, 그러면 밑넓이를 구해야지. 근데 이거 넓이를 구하려면 사다리꼴, 삼각형 따로 구해서 더해줘야지. 그만해. 자, 그러면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거기에다가 삼각형을 구해서 더해준다. 자, 그럼 여기가 20이니까 2로 나누면 10이에요. 그래서 50. 여기는 2로 나누면 6이 되니까 30. 그래서 밑넓이가 80이야. 그러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자, 그래서 480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네. 아, 틀렸다.
자, 다음과 같은, 어, 기둥이 있는데, 건널비를 A, 부피를 B, 라고 할 때, A 빼기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민넓이를 구하자, 민넓이. 그럼 민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전체에서 저만큼을 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전체는 6, 6이니까 36. 여기는 4, 2, 8이지. 예. 그래서 민넓이가 28이 돼요. 자, 그러면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네. 그래서 28 곱하기 높이가 4지. 네. 그럼 얼마야? 112가 나오지. 자, 그래서 이제 B가 110이야. 자, 그러면 이제 건널비를 구하려면 이제 옆넓이를 구해야 돼요. 옆넓이. 시우. 옆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둘레 곱하기 높이. 뭐라고? 둘레 곱하기 높이가 옆넓이야. 둘레. 자, 그러면 둘레는 이렇게 더해요. 자, 6.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4, 4, 2. 여기 얼마야? 2. 이렇게 더해서 높이를 곱하라고. 알았어? 자, 야. 여기 봐, 여기. 자, 자, 조용. 자, 그래서 둘레는 6, 6, 4, 4를 더하면 20이잖아. 거기다 2를 더하니까 24가 돼. 네. 그럼 그 24의 높이가 4예요. 자, 4를 곱하면 옆넓이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야? 96이 되지. 자, 그러면 건넓이는 이 밑넓이가 두 개 있는 거야. 네. 28 곱하기 2에다가 96이요. 옆넓이를 더해주면 돼. 152입니다. 자, 이게 A가 되겠다. 자,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시오. 그럼 152에서 112를 빼니까 40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자, 이제 4번. 다음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이거를 회전을 시키면 뭐가 나와? 원뿔이 나오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반지름이 8cm고 모선이 17이죠. 자, 이 건널비를 구하시오야. 그러면 밑넓이는 이 원의 넓이니까 그렇지. 64파이. 옆넓이는 뭐하고 뭘 곱하면 돼? 뭐하고 뭘 곱하면 돼? R알파이지, R알파이. 자, 그래서 17 곱하기 8 파이를 하면 옆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8일은 8, 8, 7에 56이니까 136파이.
그러면 건널비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 네. 얼마야? 어, 200파이. 200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다음 원뿔의 부피와 구의 부피가 같을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높이야. 자, 그러면 여기 높이를 h라고 하자고. 그러면 3분의 1 밑넓이는 100파이 그리고 높이. 그럼 이게 부피예요. 구의 부피는 공식이 뭐야? 아,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자, 그래서 5의 세제곱.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같다고 했을 때 h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네. 분모에 있는 3을 없애요. 또 파이도 없애요. 그러면 100 곱하기 h는 4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보이다. 그럼 이게 4 곱하기 5의 세제곱을 25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4 곱하기 25가 얼마야? 100이요. 이게 100이에요. 그래서 양변에서 똑같이 100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 h는 얼마가 돼요? 보여. 5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이 5cm. 맞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 적었어요? 나. 뽑아서. 네. 네. 자, 고쳤으면 세모로 바꾸라 그랬다. 어, 네. 시. 선생님, 저 필기를 잘했습니다. 뭐라고. 어. 자, 다 적었어? 자, 107페이지 7번을 보자. 자, 7x 10, 16인데, 이게 지금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앙값이 9야. 그럴 때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네. 네. 자, 중앙값은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야.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중앙값이 한 개가 딱 생겨요. 근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면 중간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둘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한다고. 그럼 이거는 지금 자료가 몇 개 있는 거야? 네 개 있죠. 짝수개가 있단 말이야. 짝수개가 있으니까 중간에 몇 개의 숫자가 있냐면 두 개가 있다고. 알겠지? 네. 그래서 지금 x하고 10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의 평균이 9가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x와 10의 평균이 9가 되려면 x가 얼마야? 그렇죠.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아니, 가지 마. 자, 109페이지 22번 봐. 109페이지 22번. 자, 6명이 본 연극 관람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8번 본 학생이 1명, 9번 본 학생이 2명, 10번 본 학생이 3명이야. 아! 왜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 가방을 네 옆에 딱 갖다 놔야지. 자, 8번이 1명, 9번이 2명, 10번이 3명이야. 그러면 8, 9, 9, 10, 10, 10.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 6으로 나누라고. 자,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야? 6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2로 약분하면,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중앙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가운데 있는 값을 찾으라고. 그런데 이거는 자료가 6개잖아. 그러니까 가운데에 2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둘의 평균을 구한다. 그래서 2분의 10분이니까 9.5. 자, 25명의 수행평가 점수를 나타낸 표인데 평균을 구하시오. 그래서 평균. 그러면 이거는 1점이 2명, 2점이 7명, 3점이 8명, 4점이 5명, 5점이 3명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점수 총점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눈다고. 그러면 지금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야? 25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25명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 총점을 계산을 해야지. 그러면 1점이 2명이니까 1 곱하기 2점이 7명이면 2 곱하기 7, 3점이 8명, 4점이 5명, 5점이 3명. 이런 식으로 총점을 구한다고. 자, 그러면 25분에 2 더하기 14 더하기
24 더하기 20 더하기 15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자, 그래서 3점이 나온다. 동원이 왜 자꾸 이렇다 앉았다 그러는 거야? 하지 마라. 자, 제2의 1회, 2회, 3회의 영어 시험 점수는 각각 94, 85, 89점인데 4회의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평균이 90점이 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지?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총점을 기준으로 하라고, 총점을. 자, 4회의 평균이 90점이라면 총점이 몇 점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 횟수하고 평균하고 곱하면은 총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은 360점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94 더하기 85 더하기 89 더하기 네모가 36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평균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 풀 수 있어. 그러면 네모가 얼마야? 92점이죠. 자, 3번. 다음 자료 중 평균보다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은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경우는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야. 극단적으로 크거나 극단적으로 작거나 그러니까 다른 숫자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수가 있으면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극단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을 넘어가는 값이 그 값 한 개 정도밖에 없을 때 너무 치우쳐져 있을 때는 극단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극단적인 값이 섞여 있는 게 몇 번이야? 4번이죠. 그러니까 다른 값들이랑 비슷비슷하게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면 돼요. 그런데 한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에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해야 된다. 자, 1년 동안 봉사활동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중앙값을 A, 최빈값을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크기 순서로 다시 써줘야 돼. 크기 순서로. 그러면
제일 작은 수가 뭐예요? 제일 작은 수. 7이 있죠. 그 다음에 8이 있죠. 9는 9 있어? 없어. 10은 있네. 11, 12, 13, 14, 15. 15가 몇 개 있어? 16, 17, 18. 그 다음에 뭐야? 자, 20. 그 다음에 24가 9번. 그리고 30, 40. 그러면 이게 이제 12개가 되는지 다시 세봐. 자, 그러면 3개, 6개, 9개, 12개. 그러면 빠짐없이 다 잘 적었죠? 그럼 여기에서 중앙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12개, 짝수개이기 때문에 중앙에 2개가 온다고. 그럼 그 2개가 요거 2개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둘의 평균을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15 더하기 18을 2로 나누면 2분의 33이니까 이거를 호수로 나타내면 16.5. 이게 A야. 호수로 나타내는 게 여기서는 좋죠. 자, 그 다음에 최빈값. 최빈값은 가장 자주 나온 값. 뭐가 가장 자주 나왔어? 어떤 숫자가 가장 자주 나왔어? 그렇죠. 15가 3번 나왔는데 그 다음이 24가 2번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최빈값은 15가 되겠다. 여기에서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네, 31.5.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고 하자. 자, 어, 지금 숫자가 몇 개 있어? 9개가 있지. 어지러워. 자, 숫자가 9개 있지. 이 숫자가 뭐냐면은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거야. 어? 학생들의 키, 학생들의 나이, 학생들의 몸무게, 그런 거를 전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지. 이렇게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 그래.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그래.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그래.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 그것을 별량이라 그래.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 이게 모든, 모든 통계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통계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지, 말이나 글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통계야. 알았지? 그래서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 그냥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으면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한다고. 분류. 나눈다고.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나누어서 적는다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나눠서 적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아야 돼. 가장 작은 수가 얼마야? 가장 작은 수. 14. 얘가 가장 작죠? 네. 가장 큰 수는 33이죠?
그러면 15자리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필요해? 15자리가 10부터 30까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5자리를 적는다고. 왼쪽에다가는 15자리 적고 오른쪽에다가 이르자리를 적어요. 알겠지? 그때 그 15자리를 줄기라고 하고 이르자리를 잎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10부터 30까지가 필요하니까 줄기는 1, 2, 3. 여기 1, 2, 3이라고 쓰지만 이게 10, 20, 30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15자리 숫자가 15자리 숫자가 뭐 있어? 15자리 숫자가 14가 있고 15가 두 개 있지? 네. 그래서 여기 이 펜은 이르자리만 쓴다고. 그래서 4, 5, 5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자리가 22인 숫자는 몇 개가 있어? 15자리가 2인 수는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죠? 20, 24, 29, 27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그것의 이르자리를 작은 수부터 써줘요. 작은 수부터. 그러면 0, 4, 7, 9 이렇게 쓸 수 있지? 15자리가 3인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래서 31, 33이니까 1, 3 이렇게 써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이 4는 4가 아니고 14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 5는 15, 여기 4는 24, 여기 3은 33을 의미한다. 알겠지?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러한 별량들을 이렇게 15자리와 이르자리로 나누어서 쓰는 것을 줄기, 잎,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반드시 10 이르자리인 것은 아니고 주어진 자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줄기하고 잎은 무슨 자리인지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전부 소수점이 들어가는 소수 한 자리 수다. 그러면 줄기는 이르자리, 잎은 소수 첫째 자리.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뭔지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1, 4, 4는 14. 그러면 이게 1, 4, 4가 14라는 것은 여기가 15자리고 여기는 이르자리라는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개수를 찾기도 좋아요. 개수를 찾기가. 여기 3개, 여기 4개, 여기 2개니까 다 해서 숫자가 9개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크기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값을 찾으시오. 그러면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오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료가 지금 9개가 있잖아요. 그럼 9개 있을 때 중앙값은 몇 번째 오는 수야? 숫자가 9개가 있을 때 중앙값은 몇 번째 오는 수야? 5번째 오는 수죠. 5번째. 그러면 1, 2, 3, 4, 5. 그래서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중앙값은 2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르자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2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빈값은 1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로 나타내면 우리가 숫자를 알기가 더 쉽고 계산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이것을 우리가 줄기잎 그림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여기에 2 바 2는 2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 선을 말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22다 그러면은 이 줄기는 15자리수고 여기 잎은 2르자리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1번 줄기는 별량의 10자리 숫자이고 잎은 별량의 1자리 숫자이다. 2번 줄기는 뭐가 있느냐? 줄기는 2, 3, 4, 5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줄기는 2, 3, 4, 5가 있다. 3번 줄기가 4인 잎은 줄기가 4인 잎은 2, 4, 4, 7, 8이다. 요 동복된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써줘야 돼. 자, 그래서 2, 4, 4, 7, 8이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빨리빨리 채워. 자, 네, 통학 시간을 나타낸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지금 숫자가 몇 개 있어요? 숫자가 몇 개 있어? 14개 있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몇 개 있는지는 파악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줄기 잎 그림에서 숫자가 몇 개인지가 맞아야 제대로 된 그림이 되잖아.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찾아야 돼요. 가장 작은 수는 얼마야? 16이죠? 가장 큰 수는 얼마야? 16이요. 36이지? 그러니까 10, 20, 30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줄기 10, 20, 30. 자, 잎. 자, 그러면 10으로 시작하는 수는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있죠? 그럼 그 5개를 크기 순서로 적어주라고. 크기 순서. 그러면 6, 7, 8, 8, 9.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이제 2로 시작하는 수, 20으로 되는 거. 그러면 29, 25, 27, 24. 4개 있죠? 그러면 그 4개를 순서대로 또, 크기 순서로, 그러면 4, 5, 7, 9.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나머지는 지금 다 3이야. 그럼 30으로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까지가 9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5개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5개가 맞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맞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크기 순서로 적어주면 0, 2, 2, 3, 6.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다 해서 14개니까, 아, 우리가 지금 똑바로 일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빈칸. 자, 여기 7, 8, 2, 9, 그리고 여기에 2, 6.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5번은 숫자가 몇 개 있어요? 장난하지 말고, 예, 16개야. 자, 그래서 수학 점수를 나타낸 건데, 지금 16개가 있어. 그러면 이거 줄기 그림을 그리려면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구해야 된다고. 여기서 가장 작은 수가 뭐야? 62. 가장 큰 수는? 자, 그러면 60부터 90까지 있으면 되는 거지. 60부터 90. 자, 그래서 60부터 90이니까 6, 7, 8, 9. 자, 이렇게 그리면 돼. 자, 그러면 6으로 시작하는 수가 몇 개인지 보세요. 그럼 여기 하나, 둘, 두 개 있네. 그러면 2, 4. 이러면 되겠지? 자, 이제 7로 시작하는 수는 75, 78, 75. 더 없네? 그러면 5, 5, 8. 이러면 되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두 개, 여기가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로 시작하는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 그럼 이것도 크기 순서로 적어주면 0, 1, 2, 6, 7, 9. 이렇게 적으면 돼. 그럼 여기가 지금 여섯 개야.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몇 개예요? 11개야. 이게 총 16개였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90짜리가 5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5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 5개. 자, 그러면, 자, 여기 95, 96, 98, 92, 92. 이러면 5개가 맞지? 그래서 2, 2, 5, 6, 8. 자, 그러면 5개 가지고 개수가 딱 맞아요. 그러면은 잘 그린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세요. 네모랑 동전이랑 무슨 뜻이에요? 네모랑 그냥 개수 센 거야. 개수를 세. 개수 센 거라고. 아니요. 진짜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이거? 하고 자, 다 적었어. 근데 몇번안 보고 보는데 자, 112페이지에 자, 14번을 보자. 14번. 자, 거기 14번에는 숫자가 몇 개 있나요? 시우야, 14번에 숫자 몇 개 있는지 찾아서 얘기해. 자,
그럼 여기 지금 3개, 여기 4개, 4개, 6개, 3개죠. 자, 그래서 지금 학생이 20명이란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그럼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이 학생이죠? 그럼 이 학생은 몇 점이라 그래야 돼? 그렇지. 58점이죠. 자, 점수가 45점 이상, 53점 미만. 자, 45 이상, 53 미만인 학생 수. 그러면 45를 찾아요. 그럼 여기가 45잖아.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52점 미만이잖아요. 53점 미만이잖아요. 53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것만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4명이야. 자, 점수가 6번째로 낮은 학생을 찾아야 되죠. 어? 그 6번째 낮은 이거 찾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6번째 낮은 학생을 바로 찾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를 찾으라고. 첫 번째 낮은 학생.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낮은이라는 건 가장 낮은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세가지고 6번째. 그러면 1, 2, 3, 4, 5, 6. 그렇죠? 자, 그래서 23점이 답이 된다. 알겠지? 자, 다 적었어? 자, 지금까지 했었던 이거는 줄기 잎 그림이라고 해요. 줄기 잎 그림. 알겠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도수 분포표. 자,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했어요?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했어? 시우야,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값을 뭐라고? 별량이라고 했죠. 별량.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별량이, 어? 별량이 몇 개 있는 거야? 별량이 몇 개 있어요? 사업한 사니까 16개요. 16개가 있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런데 이제 이 16개의 별량을, 어? 표로 나타내는 거라고. 이 16개의 별량을 표로 나타내. 알았지? 그럼 여기서도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골라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얼마야? 네? 30일인데. 네, 31이 가장 작아. 가장 큰 수는? 네, 68이 가장 크죠?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줄기 그림에서는 여기다가 3, 4, 5, 6 해가지고 옆에다가 잎을 다 써줬잖아. 그지? 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30 이상, 40 미만, 네. 그 다음에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간으로 조사를 한다고. 알겠지? 네. 그럴 때 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계급이라고 해요. 숫자를 나누는 구간. 30에서 40, 40에서 50, 50에서 60 이렇게 숫자를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해.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숫자를 나눈 구간이 몇 개가 있어? 4개. 4개가 있죠. 그거를 계급의 개수라고 해요. 네, 4개. 자, 그래서 계급의 개수는 4개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얼마씩 차이가 나게 나눴어요? 10 차이가 나게 나눴잖아. 네. 그거를 계급의 크기라고 해요. 계급의 크기는 구간의 너비. 그러니까 이 두 수의 차이. 그거를 우리가 계급의 크기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30에서 40까지가 여기 이 30에서 40까지 할 때 주의할 게 작은 숫자가 이상이고 큰 숫자는 미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계급 안에서 큰 수 자체는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작은 수는 들어가고 30이 있으면 30부터 세는 거고 40은 세지 않는다고. 40보다 작은 수까지만 세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40은 그 밑에서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30에서 40까지는 몇 개가 있겠느냐. 이걸 셀 때, 그러면 막 여기서 38, 31 하니까 몇 개야? 2개. 어? 그 다음에 40에서 50은 몇 개겠어? 여기 43 하나, 42, 40, 47, 46, 45. 몇 개예요? 어, 네. 40에서 50이 몇 개냐고. 10개야. 10개야. 9개요. 에? 40에서 50이 몇 개냐고. 40에서 50. 6개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40대 읽어봐. 몇 개야? 앉아. 개수를 세라고. 50에서 60 몇 개야? 이게 4에서 16개라 그랬지?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13개야. 그럼 이게 3개가 딱 돼야 맞지? 3개가 되는지 봐봐. 그런데 이렇게 세는 거는 어려워요.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막, 그래서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세. 자, 5개씩 묶음으로 세는데 5개 묶음으로 세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어. 자, 그래서 여기 43 그러면 43, 38, 68, 54, 59, 61, 42, 65, 40, 31, 54, 47, 52, 46, 53, 45. 그래서 2개, 6개, 5개, 3개.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도수 분포표 셀 때는 이 그림으로 세는 거예요. 여기 숫자만 나와 있는 건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센 과정을 거쳐서 숫자만 써준 거야. 원래 이렇게 세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급이라고 하고, 이때 그 계급에 속해 있는 별량의 개수잖아, 이게. 별량의 개수. 그 별량의 개수를 보수라고 하는 거야. 별량이 뭐야, 별량이?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거. 그렇지.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했지. 그 별량, 그 숫자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도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도수는 숫자의 개수야. 숫자의 개수. 몇 개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가? 알겠지? 그걸 나타낸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자. 자, 보기에 계급, 보수, 계급의 크기, 별량, 계급값, 보수 분포표, 계급값을 또 설명을 해야 되네, 이제. 계급값. 자, 그러면 지금 이 도수 분포표만 보고, 여기 지금 30에서 40이 숫자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 30대가 지금 두 개예요. 그 두 개가 정확하게 뭐야? 30에서 40 사이가 두 개라 그랬잖아. 그 숫자가 정확하게 뭔지 도수 분포표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줄기 그림은 그게 정확하게 뭔지 끝자리까지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도수 분포표는 그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원래가 도수 분포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그런 표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도 구하고 총합도 구하고 막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르 자리가 뭔지 몰라. 근데 여러분 보고 야 여기 두 개 있지? 예. 그 두 개 더해봐. 얼마야? 이런단 말이야. 아니 30에서 40 사이인데 거기에 숫자가 두 개가 있어. 그 두 개 더해. 얼마야? 어떻게 계산할 거야? 40에서 50 사이에 숫자가 6개가 있대. 6개 있잖아. 더해. 얼마야?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거 계산을 할 때 어떤 숫자를 쓰냐면 이 계급의 중앙값으로 계산을 해요. 그냥. 어?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30에서 40이면 그 중앙값이 35잖아. 그러면 이 두 개는 그냥 35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둘 다 35야. 그러면 여기 40에서 50의 중앙값은 얼마예요? 40에서 50의 중앙값은 45잖아. 네. 그럼 이 6개는 전부 45라고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40에서 50 사이에 43도 있고, 42도 있고, 40도 있고, 46도 있고, 45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전부 45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급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수 분포표에서 계산을 할 때는 계급값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학 점수를 어? 개별적으로 할 때는 67점, 73점 막 이렇게 딱딱 알잖아. 근데 그거를 보수 분포표로 나타내 버리면 이 학생은 70점에서 80점 사이에 있는 학생인 거는 맞는데 정확하게 몇 점인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지는 거야. 어렵네. 그리고 그냥 70에서 80점 사이면 얘는 그냥 75점이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아주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그걸로 계산을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번부터 보자. 1번.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뭐라 그래? 계급. 자, 2번. 계급을 뭐라고? 뭐라고? 네? 시기만 예, 시기만. 야, 모음으로 하라고, 모음으로. 시기나 잘했어. 네? 알람이 알람이었어? 예? 자, 자, 조용. 자, 계속 이어서 한다. 자, 2번.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계급의 양 끝값의 중앙값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계급값이라고 하죠. 값 적어라. 자, 3번.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뭐라 그래? 어.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에? 별 도수라고 한다고, 도수. 수로 어? 그 자료가 별량이라고. 어? 통계에서 자료가 뭐야? 숫자라고, 숫자. 그래서 그 숫자를 별량이라고 하죠. 별량이라고도 하고, 자료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게 데이터라고, 그게 데이터. 자, 그래서 그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한다. 자, 4번. 구간의 너비, 계급 양 끝값의 차를 뭐라고 그래? 그렇지. 계급의 크기라고 해. 자, 5번.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나타낸 표를 뭐라 그래? 도수 분포표. 또 공법표. 이 있는다고? 자, 다 적었어? 이게 아, 나 지미가 무서워 그런 거 하지 마. 오빠는 이렇게 지면에는 내 꿀이 자, 6번부터 보자. 자, 6번. 미선인의 반 학생들의 평균 통화 시간을 조사한 도수 분포표야.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급의 크기는 얼마야?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 그렇죠. 요 사이 이 값을 우리가 계급의 크기라고 해. 자, 그래서 10에서 5를 빼면 5분이 되겠다. 자, 7번. 계급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렇죠. 4개. 자, 8번. 지금 여기가 색칠된 부분이야. 알았지? 자, 색칠한 부분의 계급은 몇 분 이상, 몇 분 미만이냐? 자, 여기가 색칠된 부분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분 이상, 몇 분 미만이에요? 10분 이상 15분 못 그렇지. 10분 이상, 15분 미만이다. 자, 통화 시간이 15분 이상,
20분 미만은 보수가 몇 명인가요? 그렇죠. 13명이죠. 자, 10번. 20분 이상 25분 미만의 계급 값은 그러면 20과 25의 중앙값이라고. 그럼 20과 25의 평균을 구하면 돼. 그래서 22.5. 자, 20, 2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숙제는 115쪽까지 하고, 선생님. 세연이가 116도 너무 21까지 제발 116도까지 되는 거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세연이는 거기 101쪽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 다 해오라고. 선생님,